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출범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준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K뱅크에 이어서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기존의 은행들은 인터넷 앱 자체가 이제 부가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가 전부 다 이제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절감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 은행들도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주변을 살펴보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기가 정말 상당하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인기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영업 5일 만에 150만 계좌가 이미 만들어졌고요. K뱅크 같은 경우도 현재 한 50만 계좌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작년 한 해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만들어진 게 15만 5천 개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기존 은행에도 이미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과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앱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됐고요. 또 대출 같은 서비스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서 필수적인 공인인증서라든지 보안카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절차들이 없이 모든 거래를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방법이 정말 간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가입하시는 방법은 보통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본인 인증 받으시고 신분증을 이제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 약관 동의, 그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일일 이체 한도 설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 확인 같은 이제 타행 이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절차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개설과 가입과 계좌 개설이 조금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아마 기존의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최종 수단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타행 이체를 카카오뱅크에서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고 그 입금될 때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반해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통화를 그 상담원과 영상 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게 좀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이 있네요. 그리고 금리 면에서도 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예금, 적금, 그리고 대출 금리 좀 비교해 주시죠. 예, 일단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K뱅크가 정기 예금이 2.1%, 정기 적금이 최대 2.5% 정도 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정기 예금이나 적금 모두 2%, 다만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최대 2.2%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5.5%, 그리고 현재는 이제 판매가 중지되어 있는데요. 그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 2.67% 정도 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최저 2.86%, 그리고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3.35% 정도 됩니다. 일단 K뱅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금리는 저렴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장점은 이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낮 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좀 어렵고 퇴근 후에 방문해야 되는데 퇴근 후에는 은행의 문을 닫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수수료, ATM기 수수료라든지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 수수료 자체가 일반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혜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금융거래에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것이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혹시나 보안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것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요. 카카오뱅크라고 해서 이런 본인 확인 수단이라든지 본인 확인 대체 수단 이런 게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라든지 패턴,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비밀번호도 여타의 비밀번호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할 때요. 사용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 정보라든지 자동이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 특히 이제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경우에 이제 비밀번호를 거의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 좀 따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뭐 기존의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초기에는 거의 다 돌풍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망하는 곳들도 꽤 생겼거든요.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만 기존에 이제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든지 수수료가 낮다라는 이런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영업을 한 곳들은 사실 좀 어려웠고요. 대신에 소비자 편의성, 만족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들이 오래 살아남고 뭐 회사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